정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관하고 편관을 우리는 관살이라고 하고요. 관살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환경,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대문 밖을 탁 나가는 순간 우리는 관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과 살이라고 하는 또는 편관의 이제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정관은 이 관자는 이제 관리가 사물을 보는 곳, 관청을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고서에 처음부터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관이라는 글자와 상대되는 것은 백성민자라는 민입니다. 그래서 관은 관청 관리가 사물을 보는 곳, 민은 백성, 뭐 노역자 또는 무지렁이 백성 또는 나라에 바치는 뭐 재물, 신단이나 신이나 나라에 바치는 그런 재물을 또 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관을 음양을 분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으로 나누어서 만약에 양으로는 국가입니다. 국가, 그리고 법, 규칙 또는 관청의 사물을 보는 관리,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그다음에 관청이나 이런 통솔기관을 의미하거나 또는 그것들의 관청의 기준점이라는 것. 그래서 통솔기관의 기준, 규칙 이런 것도 관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우리가 모범적으로 여기는 그런 대상, 이것도 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성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인허가를 해주는 그 기관 또는 인허가를 해주는 사람 또는 명령권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으로 표시합니다. 관은 대개 그 물건이나 뭐 장소나 또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을 시행하는 것, 관을 시행이라기보다 실행하는 것은 재성과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재성은 관의 장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인성은 관으로부터 허가를 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을 음으로 표시하면은 백성이에요. 백성, 국민, 그 다음에 여론, 백성의 여론, 또는 이제 관청으로부터 인허가권을 얻기를 신청하는 신청자, 또는 관에서 보호하는 대상자, 그 다음에 관의 도움이 필요한, 관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약자, 장애인 이런 것들을 이제 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제 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질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에서 정관과 편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편관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면 정관은 법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그런 객관적인 사실, 공적이고 또 이미 모두로부터 약속된 행동을 관이라고 하고요. 또 공적인 약속을 수행하는 기관, 관청을 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의무와 권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서로 돕는 사회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회규범이다. 정관이 사회규범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정관이 도덕이나 윤리다. 단체의 규칙이다. 이것도 정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세상의 여론, 정관입니다. 민심 또는 개인 간의 약속을 한 것도 모두 정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생활하는데 그런 일정한 법칙 또는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정관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정관이 없으면 완전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자만 살고 약자는 힘이 없어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법이 생겨나고 또 법을 수행하는 정관이라는 것이 생겨났을 겁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그런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모습이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은 인간 생활의 규범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은 이제 그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를 살아가는데 사회 질서가 필요한데 그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 정관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도, 규칙, 규범이 정관인데 이 정관이 만약에 순일하지가 못하면 전체가 인정하기 힘든 독단적인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독선적인 사장 또는 독선적인 가장 또 독재적인 지도자 이런 것 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제 정관이 고르지 못하거나 정관이 너무도 완강하면 그 주변 사람이 무척 정관이 완강한 사람을 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관이 너무 완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독선적으로 대하고 또 강요를 하면 이건 이제 편관과 또 편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의 그러면 배속은 어떠냐? 남자에게는 정관이 자식이에요. 뭐 아들, 딸 또는 후계자. 이제 후계자인 경우는 재생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여자에게서는 남편, 또는 시동생, 또 정관에 해당합니다. 모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명령권자가 정관이고요. 모든 가족에게는 가장이 정관이고 회사 직원에게는 사장님이 정관이고 종교인에게는 종교적인 절대자, 우리가 종교인이 숭배하는 그 대상을 정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정관을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공공기관, 그다음에 그 공직자도 정관이고요. 또 사회적인 공인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공인의 의미가 조금 왜곡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원래 정통적인 의미의 사회적인 공인, 사회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또는 이제 일반인인 경우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회사, 또 복지나 근데 회사 가방 너무 조그마한 규모의 혜택이 없고 복지나 생존권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직장은 정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료보험이 안 되고 4대 보험이 안 되고 이런 곳은 정관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기관의 그 관허를 취득해서 보호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명예로운 행동도 관이고요. 공정한 여론도 관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한 과정도 관으로 생각합니다. 정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 이것도 정관이고요. 개인의 보호받을 권리 이것도 정관이다.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물건으로 정관이란 어떤 거냐? 허가 제품, 품질이 보증되어 있는 제품 이런 것도 정관이고요. 그 유통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도 정관이라고 하고 우리 모두가 신뢰하는 물건을 정관이라고도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정관은 현실입니다. 또는 적응해 내는 것, 그러니까 적응력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장소도 정관은 공공기관, 가정이나 학교, 국회, 민생기관이나 언론기관, 교육기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마을 이런 것이 정관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직장이란 어떤 것이냐면 의료보험, 4대 보험, 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곳을 그런 직장을 정관 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하고 너무 힘들거나 이런 직장은 정관이라고 하기 힘들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정관의 특징은 우리가 사주에서 정관이 천간에 있을 때 정관의 이 모든 성질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정관격이 아니고요. 정관이 천간에 투관했을 때. 네.
그럼 이제 정관의 특징 첫 번째 중에서는 정관이란 내가 적응해야 할 세상을 가리킵니다. 정관은 일간을 상극하잖아요. 예, 관살이 일간을 상극하니까 일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관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이제 정관을 딱 들여다보면 그 일간의 금전적인 상황, 정관을 보면 알 수 있고 또 직업적인 주변 환경을 보여줍니다. 직업이 어떻겠다, 직장이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겠다를 그 사람의 사주의 정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관사를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일간은 일정한 그런 통제나 규범 하에서 질서가 쫙 유지되고 그리고 혼란이 막 이렇게 변화나 혼란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 살고 있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관은 일간의 생활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죠. 또 정관이 일간을 이제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은 법과 규칙을 준수하고 대개는 모범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게 정관에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정관이 제재를 받은 일간은 대개 이제 법과 규칙을 또는 도덕 규범이나 윤리에 이렇게 순응하고 그런 거를 맞추는, 그런 순응하고 지키는 인내심이나 자제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관의 투관에 있는 사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인데요. 이제 정관은 내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에요. 예,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이 일간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주변 배경을 뜻하니까 정관이 있으면 일간의 주변 상황이 어떻겠구나. 규범과 질서가 유지되고 일간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직장에서는 근면성실한 태도로 일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노력하겠구나.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 여론이나 민심을 중요시 여겨서 행동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규칙과 법이나 예의나 규범, 정의 이런 걸 중시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일간이 사주에 이제 천간의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또 지지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지에 있거나 정관이 격이거나 이러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모범적이고 안정된 환경이다. 또 정관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심이나 여론이나 평판 등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정관이니까 사주에서 정관을 보고 일간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 만약에 왕하다, 그러면 이제 일간은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정관이 없거나 정관이 쇠하면 존경받지 못하고 정관이 너무 완강하다, 그러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고 정관이니까 상대가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는 것은 공적인 의미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원래 그 백성을 다스리는 개념이 정관이고 정관의 홍익인간 제2화의 이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성격은 이제 명예를 존중하고 자기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구성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구성원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지키고 또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남자인 경우는 이제 가장의 도리를 다하고 또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를 행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또 규칙과 질서를 잘 지키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항상 모범을 보이고 또 청렴결백한 그런 인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정관은 명예와 신용을 되게 중시하고요. 품행이 단정하고 그래서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상황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막 변화가 많거나 엄청 그 기복이 심한 그런 삶이나 그런 직장 형태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공익 또는 명분을 중시하고
이런 공익과 명분을 따르고 중시하는 것이 나에게도 이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도덕이나 윤리 규범을 많이 따지고 또 이제 조금 이따 나오지만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이제 정관의 특징은 원리 원칙을 벗어난 타협을 하지 않는다. 타협을 거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그 다음 특징은 분배의 원칙에 철저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관이 안정과 직업적인 안정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신용을 지키고 규범을 따르고 이러죠. 그러면서 고지식하고 또 고지식하면서도 충성심이 강하면서 충성심이 강해요. 조직에 대한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관이라는 거는 길신이니까 길신의 특징은 나의 권리의식도 강한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편인과 정인의 의미에서 정인이 길시면 정인은 자기의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지만 정인은 난 사랑받아야 돼. 나는 내가 가질 건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관도 길신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권리의식, 내 거를 챙기는 그런 것이 이제 강하다. 그래서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임무를 철저히 수행을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도 굉장히 집착이 강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권리, 내 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그런 결과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은 편법, 타협 이런 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분배에 대한 그런 약속,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 권리를 주장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관이 만약에 정관이 용신이다 그러면은 정직이 최고의 신념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격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고요. 협상, 거래 이런 데서 나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협상이나 거래를 할 때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목, 자기의 이익은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관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내부를 단속하고 예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은 내부, 편관은 외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정관이 이제 사주에 있는 일간 개인에게는 이 정관이 이제 자기를 잘 관리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이제 세상에다가 알려서 인기를 얻고 또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법과 규칙을 잘 정해서 내부를 단속하고 내부를 해치는 그런 활동, 행동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 사주에 이렇게 있는 학생들은 대개 이과보다는 문과 성향이 많고요. 내부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통, 법이나 행정이나 사무 분야를 선호합니다. 또 내부적인 문과 성향이니까 외부 활동이 필요한 그런 외근직, 노동, 기술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일간의 개개인의 적성보다는 이제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내 적성,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관이니까 좋은 학교, 과가 후져도 좋은 학교에 가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예적인 거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출신 학교도 좋고 다니는 직장도 그럴싸한 멋진 직장인데 하는 일은 좀 이렇게 미미한 경우가 별볼 일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의 여섯 번째 특징은 체면, 자존심이 강하다. 이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관이 관인상생이 딱 되면 식상을 막아서 이제 조직을 구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보수적이고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럽니다. 또한 자기 신념이 강해서 자기 신념을 지키고 그래서 좀 고집이 세고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금 고독을 자초하죠. 지위가 높아지면 이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지니까 자기 기득권을 과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가정에 좀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한테 무심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체면 차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이랬죠. 그래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가정적인 그 권위의식, 또 남성 우월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정관이 예,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여자로 살피면 정관이 이렇게 좀 강하면 여자는 되게 냉정하고 좀 실리적이다.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은 마지막으로 타인의 눈을 중시합니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막 이렇게 승리한다 이런 것보다는 경쟁심이 강하기보다는 그냥 내 임무, 내 일을 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존경하는 명예로운 분야, 그리고 원칙이나 규칙이 잘 이렇게 지켜지는 분야에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험한 일을 기피하고, 예. 그래서 이제 남들에게 무시당할 것 같은 거, 남들 눈이 중요하니까 단순한 노동, 뭐 기술, 뭐 단순 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직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남들의 눈이 중요해서. 그래서 되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먼 듯한 직장, 일은 좀 미미해도 그러면서 대기업을 선호하고요. 예. 사주에 따라서는 이제 노동이나 그런 기술이 아닌 분야에서는 예, 개업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 분야에서는 개업도 하고. 만약에 일간이 근이나 비겁으로 태왕해서 정관보다 이렇게 왕하면 대개는 이제 정관이어도 예, 직장을 그만두고 누구도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사업이나 자영업을 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있어도 근이나 비겁으로 일간이 태왕하면 이렇게 독립 사업이나 자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의 통변 용어를 이제 쭉 한번 이제 읽어드리면 네, 정관의 통변 용어 고지식, 정의파, 정직, 선주의 유의 없계승, 애누리 없는 법대로 하는 사람, 빡빡하다, 자존심, 적합한 인물, 임무완수, 책임감, 약속이행, 보수적, 충성심, 의무이행, 목표 우선의식, 딴짓하면 큰일 난다는 정신, 권리회복, 규칙적 생활, 모범적 행동, 인기중시, 드러나 보이다, 임무 맞다, 발령, 합격, 안정감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인정받다, 노력한 결과가 나타난다, 칭찬이 자자하다, 공익우선, 가정소홀, 명분우선, 도덕과 윤리를 따지다, 타협정신 결여, 시장논리 결여, 이렇게 통변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정관이었습니다.